반갑습니다. 차트는 많은 것을 선행한다. 차트 분석 전문 채널 차티스트의 눈입니다. 네, 자 10월 6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오늘 장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지죠. 이게 뭐 소나기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어쩜 장마로도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이게 너무 고점에 우리가 V자 반동을 잘 나와가지고 올라갈 때 신용 잔고가 늘어나면서 이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한번 또 제대로 또 하나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격려드리고 힘내시고 버티시고 이런 걸 말씀을 드려도 솔직한 얘기로 이게 어려워요. 지금 버티기는 맞죠. 시작부터가 우리 V자로 올라갈 때 주식 시작하신 분은 재미만 보셨어요. 이제 내려올 때도 큰 하락 아니지만 좀 힘드셨지만 또 버티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 제대로 어떻게 되면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시점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버티는 건 솔직히 처음이신 분 너무 힘드실 거고요. 그렇게 떠나가시는 분도 아마 많으실 거라 지금 여겨지고 염려가 됩니다. 근데 일단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면서 5년 넘어 하고 있으면서 이런 장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겪은 큰 금에도 한 3, 4번 있었어요. 이 정도, 지금 이거는 시작으로 봤을 때 여기서 더 이어진다 하면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장을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서 며칠하고 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도 보면 제가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제대로 이제 알고 넘어가자는 거죠. 제가 그 배운 스승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해박하셨어요. 너무 해박하셨는데 경제 뭐 전문가 수준까지 해박하셨는데 저는 그만큼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체크할 부분만 체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저만큼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엄청 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계시면 그런 건 뭐 좋은 내용 있으면 또 댓글로 또 공유도 해주시고요. 저도 지금은 더 살펴보고 있지만 일단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조건 100%라 이렇게도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맞죠?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하다못해 근데 여러분들도 저만큼은 같이 제가 보는 만큼은 보고 가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영상 좀 간단히 좀 맨날 간단히 일단 제 아는 만큼 하고 뒤에 우리가 지금 단지 지금 현상에 대해서 이제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렇다면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생각해 보자. 그렇죠? 딴 거 없더라고. 개인은 체크할 게 딴 거 없어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까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 그럼 일단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하락의 시작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락의 시장 금리 인상이 부각되면서부터죠. 그 금리 인상이 어떻게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너무 경제가 너무 잘 돌아가지고 너도 나도 돈을 다 벌어서 돈이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그 돈의 화폐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그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돈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돈이 치니까 이거 인플레이션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게 있고요. 그거는 그나마 좀 좋은 편이죠. 너무 경제가 잘 돌아서 너도 나도 돈이 많아서 금리 인상하다 보니까 뭐 돈이 있는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보면 이제 너무 코로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역 전쟁부터 이어지면서 코로나까지 이어지면서 경제 상황을 자꾸 위축시키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는 뭔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계속 돈을 풀었죠. 미국이 특히 달러 같은 경우 찍어 팔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하게 계속 하고 있었죠. 뭐 재난지원금부터 해서 이것저것 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가 막 서로 저 나라 다 돈을 받기 위해서 외국 자본의 투자금 받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었어요. 그게 서로 뭐 저금리 시대 들어가가지고 뭐 그 0%뭐 마이너스 뭐 이런 것까지 나왔잖아요. 우리 0%대까지 금리 떨어졌다. 이제 우리도 이번에 0.2 올렸잖아요. 그것처럼 각 세계에서 다 그런 거죠. 어떻게 하든 미국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매력이 있고 어떻게 하든 미국보다는 그거 해야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거 맞춰서 계속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문제가 이 자체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저금리에서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더 문제라는 거 지금. 그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너무 잘 벌어서 떨어져 있는 금리 인상에도 그나마 좀 괜찮은데 너무 이제 경제를 억지 살리려고 너무 돈을 풀었던 부분에 대해서 긴축 정책을 이제 별로해서 이제 돈을 회수하려고 하니까 그래 되면 다시 또 지금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살아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쪼달리게 되는 거지. 맞죠? 쪼오게 되는 거죠. 경제 산업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문제가 좀 안 좋다는 점 요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은 해야 돼. 근데 그 파월 의장이 계속 하고 있는 게 금리 인상 기준을 이제 갖고 하던 게 물가 상승과 실업률 감소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너도 나도 뭐 잘 벌 계속 돈을 더 살려고 하니까 물가값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근데다 또 이제 생활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제 실업률이 감소돼 가면 이제 뭐 실업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또 고용 지표가 높아지면서 또 좋아진다 산업이 살아난다 그런 경제 지표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기준 잡고 있던 게 이 두 개였죠 대표적으로. 근데 물가 상승은 어제 기사 나뭐 2.6%인가 또 올라갔고 지금 계속 미국 같은 경우 계속 매월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실업률이 다시 또 델타 바이러스다 델타 변이 코로나 때문에 요 앞에 또 그게 올라가다가 또 훅 떨어졌어요. 또 실업률 갑자기 늘어났죠. 실업률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부합되는데 실업률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금리 인상을 좀 더 계속 미루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번에 어찌 됐습니까? 지금 미국에 그 머크 제조사에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거의 다 끝났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실업률 다시 또 확 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을 다 하게 돼서 코로나가 없이 그냥 일상생활 다 하게 되면 또 일을 하러 나갈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조건이 제대로 맞춰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더 빨리 될 것이다. 그 규모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긴축 정책을 벌리게 되면 돈을 회수하는 게 뭐 월 언제까지 해서 뭐 얼마나 하기를 한다 이라면 그 몇 배가 더 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조건이 맞춰진 거 지금. 그러니까 그 금리 인상이 당장에 더 눈앞에 있는 문제가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물가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원자재나 이런 게 수송이 제대로 안 되고 경제 산업 돌리고 있는 데에서도 어떤 이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상용구구 그거 기름 안 친다 그거 안 한다 해줘. 그러니까 계속 물가 올라가 있고 이것도 계속 문제가 지금. 기름이 석유가 우리 원료가 안 들어가가지고 공장이 안 돌아가잖아요 지금. 뭘 하나 기계 하나 돌려도 다 그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판에 지금 그 원자재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문제 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또 각국에 또 수송이 잘 안 되는 것도 문제고 물류 쪽도 뭐든지 다 문제였어 지금. 근데 지금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그나마 했는데 이게 이제 처리가 된 거죠. 치료제가 나오는 걸로 해서. 자, 그러면 지금 이따 금리 인상 그래 인상하는 것도 알겠다 그러면 금리 인상한다 치자. 그럼 뭐가 문제냐? 일단 금리 인상이 된다면 저는 세계 돈이 미국을 몰립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뭐 돈이 크게 없다 보니까 뭐 1, 2%인 거 큰 생각 안 하는데 돈이 수천원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은 1%, 2%가 목숨 걸거든 그 같은 경우. 근데 지금 미국 자체가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만약에 긴축 정책을 벌리면서 달러를 회수하고 자기들에 대한 그 달러 가치를 올리면서 금리를 올리겠다. 이래 되면 그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뭐 어느 나라에 투자할 돈은 많은데 마땅하게 투자할 나라가 없었다 치면 근데 저기 금리 미국이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미국만 하면 세계가 망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의 국채나 이런 게 올라가 버리면 그거다 투자하려고 하는 거죠. 안전한 자산이니까 어떻게 보면 맞죠. 그러니까 안전한 자산 몰리다 보니까 미국 돈이 몰려버려요. 그럼 우리 치기만 하면 우리나라 같이 투자해놓은 애들이 돈을 다 갖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그렇게 하면 다들 보고 또 이제 미국에 돈이 몰리다 보면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또 달러를 바꿔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달러를 환전하면서 계속 달러 값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당장 우리나라에서 보면 어찌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애들이 나가기 위해서 다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지금. 왜인들이 당장 나가서 이거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기만 지금 오늘 1192원인가 마감했죠. 근데 이게 만약에 1200, 1300 넘어간다. 그럼 야들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달러를 갖고 들어가가지고 그 전에 뭐 1150원에 바깥 환전해서 왔다. 근데 지금 1200 많이 갔어요. 그러다 어찌 됩니까? 다시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우리나라 돈을 줘야지 바꿔주잖아 돈을 달러를. 그쵸? 그러니까 얼른 빨리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더 환율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자기들은 손해를 보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게 싫다 보니까 빨리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현금 원금을 바꾸고 그걸 다시 또 환율을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달러를 바꾸는 거예요. 환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계속 환율 계속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매력이 없고 달러의 매력이 이제 올라갈 걸 보니까 미리 계속 바꿔놓는 거죠. 왜? 그렇게 바꿔놓으면 그 돈 들고 나가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우리나라 돈 진짜 뭐 1200원 뭐 이렇게 넘어간다 하면 그때 다시 바꿔서 더 많은 원화를 들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맞죠? 그래서 지금 당장 분위기에서는 당연히 달러가 더 올라갈 걸 보고 얘들은 이제 필요한 우리 주식을 빨리 매도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이 이제 하나를 주도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여파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고스란히 작용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매도세가 이제 계속 심해지는 거죠. 이 계속 심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누가 막아줘야 될 거냐니까. 개인은 개인대로 떨리면서 투매를 당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뭐 기관이나 뭐 연기업 이런 애들 막아줘야 되는데 얘들도 보면 그때 비중 줄인다 기사도 떴었고요. 이제 우리나라 너무 그때는 밑에 돈을 잘 버놨다 위에 돈을 너무 벌다 보니까 뭐 더 살 수도 없는 여파되니까 뭐 비중을 줄이니 어찌나 이런 말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런 거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주가가 하락할 때 얘를 막아줄 애가 없는 거예요. 올 초만 해도 동학개미 일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빚을 내가지고 막 샀잖아요 지금. 그래서 엄청나게 들은 게 신용장고 엄청 늘었고요. 그래도 처음에 그 힘을 해서 외국인이나 걔들 다 파는 걸 걔들 다 받아서 지수를 버텼고 그 지수가 계속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이어져 온 거죠 지금까지. 근데 이제는 개인 투자자도 힘이 많이 빠졌죠. 왜? 국가에서 보란듯이 이제는 대출 막겠다잖아요. 부동산 대출도 막고 신용대출로 B2 하는 것도 막겠다. 그러니까 대출까지 막힌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빚을 더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도 이제는 빚을 더 못 내요. 그러니까 B2에 대한 힘이 떨어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떨어지는 주가를 막아줄 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만 계속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지, 다른 애들은 그렇게 바라진 않아요. 떨어져야 저가 또 싸게 사가 다시 또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하락은 이어질 건데, 초반처럼 누가 막아줄 애가 없는 거, 지금. 근데 오늘 대출까지 막히고 어찌 보면 대출 대한 압박이 심해지면 또 그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또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래서 또 보면 신용장고에 보면 우리나라 큰 이제 문제점이 많은 거죠. 신용물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용장고 늘었다는 거는 또 그 물량을 전거금 대비해서 그 주가에 대한 그 담보내가 또 그 신용물량 내는 것도 있어요. 돈을 빌려서 들어와서 그걸 배출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이 신용물량들도 있단 말이죠. 이 신용물량도 제대로 못 갚으면 월마다 그 자기들 쉽게 말하면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 내가 대출해서 했다. 그 종목에 대해서. 그럼 그 종목에 대해 1000만 원 이상 있어야지 그 이자와 그 월 나가고 그게 버티되는데 만약에 주가 계속 하락해서 그 종목에 대한 그 자기가 1000만 원 쓴 거에 비해서 700만 원밖에 없다.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한 모자란 300만 원을 300만 원을 막 까넣어야 돼요. 그럼 지돈 300을 더 넣어 크나?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달에 보면 빌려준 쪽에서 아 오케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떨어졌으면 걔들은 그 돈이 위험성을 느끼고 그 300만 원 더 찾기 위해서 그 반대면 돈을 매도시킨다 그래. 그게 반대면 나가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 계속 쉽게 말하면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줄 애는 없을 뿐더러 주가가 또 하락하게 되면 악순환이 신용물량까지 떨어진 게 그 물량값이 그 주가 떨어짐으로 해서 자기들이 빌려놓은 값에 대한 떨어지다 보니까 그 값어치가 또 반대매만 나가요. 근데다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글도 줬지만 우리가 죽어라 죽겠다 하면 덩치들은 밀어주잖아요. 낭떠러지에서 죽어라 하면서 등을 떠밀잖아요. 지금 공매도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나오면 직격이죠. 직격탄이죠. 그렇죠? 멀쩡한 종목이 주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공매도가 떨어뜨리면 이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걔들은 그 밑에서 사면 되니까 어차피 그러면 10월달은 계속 하락을 할 분위기다. 그럼 힘들다. 그러면 공매도 공격까지 더해지면 더 내려오겠죠. 그럼 나중에 다시 회복할 때 밑에 사가지고 위에서 다시 지금 금액에서도 팔아도 돼요. 걔들은. 그럼 또 수익이겠죠. 밑에서 갚아도 되고 저동 갖고 또 사도 되고 위에서 팔아서 이만큼에서 있으면 위에서 팔았으면 이만큼가 내려갔으면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을 거잖아요. 걔를 갖고 밑에서 샀다가 다시 올라오면 걔는 그냥 플러스 2가 되잖아요. 맞죠? 곱하기 2가 되는 개념으로 돈을 위에서 팔아서 벌었고 밑에서 사서 올라오면서 또 팔고 이런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 이래 되면 이제 너도 나도 투매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용을 안 쓰고 매매가 이제 비투를 안 한 사람들은 그나마 버틸 수는 있어요. 우리에게 강하게 버티는 게 있죠. 그걸 말해도 되는 건 모르겠는데, 있죠. 뭐, 강하게 버티자 해서, 뭐 강버라 해서 강버. 힘내서 버티자, 힘버. 그렇죠? 그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매매가 나갈 수밖에 없다고. 돈을 갖기 위해, 상환하기 위해서. 압박은 계속 커질 테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락장의 시작일 수도 있는 거, 지금. 이 부분인 거, 지금. 오늘 좀 더 하락을 막아줬으면 싶었는데 오늘 하락이 떨어진 걸 봐서는 좀 살짝 그러네요. 일단 그럼 이 하락의 우리가 마무리는 언제가 될까요? 생각해 본다면 일단 단기로 본다면 앞으로 2주 4주죠. 일단 이 문제가 미국에서부터 비롯돼서 미국이 제일 큰 문제니까 그 미국이 그 디폴트 이제 뭐 채무 불이행 된 우려가 소멸된 게 뭐 10월 18일이었으니까 앞으로 한 2주 정도. 요 앞에도 뭐 옐런 장관이 또 나와서 오늘 기사도 또 그러더라고요. 뭔가 해결해야 된다. 안 가면 큰일 난다. 뭐 그런 게 국가 부도 사태까지 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를 하고 했는데 그러려고 하면 일단 요번 달에 안 좋다 치면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이 소멸이
10월 18일 전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또 틀리죠. 틀리겠죠. 그렇죠. 그런다 해도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 하락 계속 될 수도 있어요. 왜? 이것도 한다는 말은 곧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곧 다가온다는 말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금리 인상 된다 하면 우리나라에 그 매력이 없다 보니까 또 떠나가게 되면 환율차가 계속 날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일단은 미국에 대한 호재가 이게 악재가 하나씩 소멸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일단 요게 지금 한 2주인데 요거 2주 안에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일단 지켜봐야 돼 그것도. 그러나 이제 그런 다음에 이 소멸하는 방법에서는 그 미국의 그 연방정부협의회에서 부채 상한선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추가 예산하는 걸 줄여가지고 어떻게 하든 빚을 뭐 갚기 위한 노력을 하고 긴축 그 정책을 통해서 뭐 금리 인상 부분 얘기 나올 거고 이런 게 나오겠죠. 어떻게 하든 간에 합의가 되면 좋아요. 그때 10월 1, 2일 그 셧다운 나올 거래 지금 그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로 여기 유예시켰잖아요. 그 기간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늦어도 10월 말까지 뭔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아마 요 사이에서도 세 개 중에 하나였고 하나는 살짝 또 반등 나왔다가 세 개는 또 눌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는 점점 이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살살 내려가죠. 한번 올렸다가 또 내렸다. 더 내렸다가 한번 올렸다가 더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접어들었네요. 지금. 우리 시장의 문제도 참 그게 문제네요. 지금 빚이 너무 많다는 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폴트가 해결되든 안 되든 만약 금리 인상이 된다 하면 우리 시장의 큰 매력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환율 차이도 날 거고 그래 되면 문제가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빚을 더 내서 다가와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하면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 도대체 언제가 반등이 나오는 언제 하나의 끝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경험상 제가 할 수 있는 거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지켜보는데 도대체 언제가 지켜오느냐에 따라서 버티는 거죠. 그렇죠? 그걸 뭘 보고 버티냐? 우리 시장의 이제 신용장고를 체크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요거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추세 전환 패턴이 지수에서 나오고 개별 종목 나온 체크를 하시는 거.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정보를 보면서도 얘들 정보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가 또 다시 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게. 디밸런스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안 맞을 수 있어요. 분명히. 얘들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유 막 털릴 만큼 털려야지 올라가더라.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털린 만큼 털리다 보면 어찌 됩니까? 주가 그만 내려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외국이나 다른 애들 봤을 때 이거 좀 매력적인 거예요. 이 정도면 싼데? 이 정도면 너무 싼데?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들어오다 보면 빨리 저거는 저가에서 사가지고 들어 올리려고. 왜냐면 이 사람들도 하나 경쟁이잖아요. 다른 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두 같이 손잡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 나라가 있다 보니까 내가 먼저 싼 금액에 사야겠는데 이건 정말 싼데 이러다 보면 서로 경쟁이 붙다 보면 조금씩 주가 높아지면서 서로 살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나오는 게 우리 신용장고 체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체크할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옛날 그 팬데믹 나왔을 때 2020년 그때 6조 8천원 그러니까 고가 떨어졌어요. 그때 어디서 끝던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 자 볼까요? 요 다음 게 뭐죠? 자, 요 다음 거랑 요 다음 거 요 지금 두 개 있는데요. 요 하나 있네. 자 그럼 요 때문이니까 제가 요거 딱 빼놓고 요거 설명 다 해놓고 할게요. 아마 그게 낫겠나? 잠시만요. 자, 요거 보고 올게요, 지금. 그게 낫겠습니다, 지금. 여러 개 하지 말고, 딱 그때 맞춰서. 요거 0201 하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수치로 나와요. 그거를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차트 요기다 치시면 돼요. 0201 치면 나오거든요. 요렇게 보고 체크를 해보시면 지수를 하셔도 되고요. 같이 넣으셔도 되고요. 지크를 안 넣고, 요렇게 하셔도 돼요. 같이 넣어볼까요? 신용잔고만 너무 헷갈리시니까, 신용잔고만 보시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하면, 우리 2000년 3월달에 좀 이래졌죠? 신용장고 그 전에 보면 따져볼까요? 그 전에 보면 어찌 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뭐 11억 11조 넘어오던 게 지금 보면 10조 넘어오던 게 6조 4천까지 떨어졌어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40%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점점 늘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늘어왔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6조에서 반환이 했는데 10조에서 하던 6조까지 40% 떨어지고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 보세요, 이거. 지금 좀 떨어졌죠. 오늘보다 떨어져서 1.5조가 나가서 24조에 지금. 그렇죠? 뒷자리 빼고 계산 편하게 24조라고 지금. 그렇다면 얘가 도대체 뭐 언제까지 내려올 건지 우리는 지켜봐야 돼요. 얘가 계속 내려올 거예요. 신용장고 털려고 내려올 거야 아마. 그럼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길면 두 달일 수도 있고요. 그 기간보다 신용장고 제가 볼 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신용장고 빨리 털릴 수도 있어요. 개인들이 이제 대출이 막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것도 이렇게 차트로 꺼볼 수 있다는 거죠. 요 자리쯤에 나오려나? 맞죠?
자, 요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요 자리 좀 한번 나올라나? 반등이 나온 다음에 요쯤에 한번 맞고 올려주려나? 아니면 깨진다면 한 요 정도 자리? 여러 번 위에 저항이자 내려올 때 지지가 됐던 자리를 잡으면 좋아요. 그죠? 요런 식으로 내려오면 요런 거겠죠. 여기에 저항을 한번 치고 올라가 지지 버티다 올라갔으니까 요런 것도 매력 있겠고, 요 자리 두 번 상받아 찍고 세 번까지 찍고 버티고 올라갔으니까 힘이 있겠고, 어쩌면 여기까지, 어쩌면 여기까지. 진짜 힘들게 밀어붙인다면 이것들이 한 18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최악은 이까지죠. 그러고 나서는 뭐 없어요. 버티줄 만한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럼 이런 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도 어떻게 보면 이때 상황에서 보면 이렇게 됐죠. 이런 걸 잡아볼 수 있었겠죠. 아, 어디쯤 버틸려나? 어디쯤 버틸려나? 이러면서 계속 버틸려나? 보고 있었겠죠. 분명히. 이때 상황에도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까지 깨지면 안 되는데 깨버리기까지 갔다 온 거예요. 이 시간은 그때 그때 체감상으로 넣기 때 2주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나오네. 19, 20, 24, 한 30, 한 10일 정도 잡으시면 여기까지 틀려버린네. 맞죠? 그러니까 지지선이 없을 때까지 하다가 지지선이 깨져버리면 개인은 너무 놀래하고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 깨지면 아 괜찮아, 요 밑에 좀 버티겠지. 요 깨지면 또 요 밑에 좀 버티겠지. 이러다가 이게 깨지는 순간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이러면 다 나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찌보면 이까지 뭐 한 절반 12조, 13조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최악의 경우. 그렇죠? 그 기간이 얼마까지 밀어붙여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개별 종목의 주가는 과연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분명한 거는 지지선에 지지가 나오면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보면,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의 단계 하나는 찍고도 올렸잖아요, 지금. 찍고도 올린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락장이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폭락장까지 이어지지 말란 법은 없는데, 그까지 제발 안 가길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이고, 그 방어해줄 만한 애는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주밖에 없죠. 제가 볼 때 이런 상에서 반등을 취한다면요, 우리는 신용장고를 자꾸 체크하셔야 돼요. 신용장고를 참고했을 때 제 경험상 보면 신용장고를 체크하고 있을 때 정부에서 났어요. 어떤 기사를 뜨냐? 뭐 그린뉴딜에 대해서 뭐 정부 지원을 해가지고 정부 지원 방책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산업 활성화와 뭐 수소 이런 거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책의 주가 뒷받침되는 정책이 또 지원해주는 예산이 지원해주는 이런 이제 뭐랄까 장밋빛 그림을 그리듯이 좋은 소식들을 들려주면서 다시 또 꼬시는 거죠. 이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보세요. 스스로 기억해보세요. 이런 거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죽어라 밀 때, 밀 때. 자꾸 요때가 올 때 사람들 아이고 이게 죽었다 하면서 아이고 가겠어 이런 말인데 많았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다가 갑자기 더 늘어왔죠. 요까지 회복하고 나서 버티셔야 되는데 그 계속 늘어났어요. 이때 뭐냐, 장밋빛 인생이 그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면서 아 너무 좋다, 우리나라는 뭐 이거 백신이 우리는 그게 잘 되니까 조립 잘 되니까 우리나라는 먼저 살아날 것이다. 한국의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지수는 어디까지 찍을 것이며 우리나라는 살아남을 것이고 뭐 다른 나라는 어쩌고 방역이 너무 좋다 막 계속 뭔가 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빠른 회복에 코로나 그 방역으로 해서 우리 빨리 회복될 것이니까 산업 지원을 하겠다, 뭐 정책 지원해서 어떤 걸 활성화시키겠다, 우리가 뭘 도약하겠다, 반도체 국가 이런 거 있잖아. 계속 뭐 좋은 신호만 보내요. 온 기사들이 전부 장밋빛 인생만 그려주는 거야, 미래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막 들어가는 거야. 또 실제로 너희서 막 올라오만 갔으니까 다들 수익이잖아. 너도 수익이고 나도 수익이고 옆에 친구도 수익이고 다 수익인 거야. 그러니까 다 따라 얼어붙는 거죠. 그러다가 한번 틀릴만 또 틀리고 틀릴만 거 나오고 다시 또 막 가는 거예요. 계속 좋은 신호만 그랬어요. 근데 지금 기사 한번 보세요. 지금 기사 중에 좋은 거 하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 터트려요. 끝도 없이 나와요. 뭐 갑자기 무역전쟁가 더 불거져 그 난리까지 치면서 계속 떨어져 나온 거 이제.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온갖 게 다 묻어갖고 악재나 앙재가 다 나오면서 세상 끝날 것쯤 지금 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초입이에요. 아마 이거 많이 털린다면 한 22조, 저는 21조 요 정도면 제가 방어해도 견딜만 해요. 요 정도 내려오는 거는 제가 실적에 또 반등되고 이러면 또 다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어찌 될지 참 그 부분이 문제죠. 지수 한번 볼까요? 저도 두껍게 보면 좋아하니까. 자, 이런 상황이 왔던 거예요. 지수가 올랐을 때 장이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지수 벨벨 되니까 좀 떨어지고 있죠. 신용장고 떨어지다가 또 다시 올라가 또 따라 붙는 거예요. 지금 계속 늘어왔죠. 그러다 어떻게 보면 이또 골든 크로스와 이또 어떻게 보면 골든 크로스와 데스 크로스 보이죠. 지금 떨어졌다가 지금 오늘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 신용장고가 이까지 떨어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것만 봐도 그림 나오잖아요. 이거보다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맞죠? 최소 이거보다 이 정도 떨어져야죠.
그죠? 이게 지금, 이건 옆에 이거 지금 이걸로 나왔어요. 이건 지수로 떠서 그런 건데, 아까 우리가 본 거 있죠? 자리가 22조랑 보이죠? 옆에. 이게 지수는 지수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시, 자, 보시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다는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빨간 게 위에 있을 때는 이게 따라오라도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게 파란 게 위로 가는 순간 어찌 됩니까? 파란 게 위로 가는 순간 하락을 하죠, 지수가. 맞죠? 예. 빨강이 다 위로 올리니까 또 괜찮아요. 그만 또 지수 계속 나와요. 잘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또 여기서 팍 치고 올라가죠, 지금. 이거 어찌 됐습니까, 지금? 얘는 그대로 계속 사람들이 꿈을 꾸면서 너무, 호시를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지수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얘가 떨어지고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파란색이 또 다시 요 사이로 와야 되겠죠. 지금 요 밑으로. 그럼 그때까지 올 때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디쯤 되겠습니까, 요가? 22조, 21조. 최소 여기 한 22조 깨고 21조까지. 지금 24조 6천원인가 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만 깨지면 더 깨져야 돼요. 오늘만 해도 1점 얼마, 몇 조가 깨졌던데, 제가 볼 때 깨지려면 더 깨져야 돼요. 그래야 반등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요거 뒤에 참고해보시면 도움 됩니다. 지금 그 전까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 건 정말 큰 일이었죠. 이런 거는 잘 없어요. 지금까지. 요거 기간 더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건 더. 조회를 따르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보시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 한 거죠, 지금. 그런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되면 이렇게 나오고, 이런 부분 되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 다시 밑으로 가야지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락장의 끝을 도대체 어디야 하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몰라요. 정보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고 하는 거죠. 차트만 보고 하는 거죠, 지금.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뭐 좋은 내용도 아니고 하니까 알고는 가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좀 넘어갈게요. 일단 그래요. 자, 그러고 자, 그렇다면 지금 장이 안 좋을 때 특징대 나오죠. 갭상승이 나와요. 오늘 키다리 스튜디오만 그랬죠. 갭상승이 나와가지고 마치 뭔가 할 것처럼 매수를 붙이긴 다음에 그냥 훅 내려버렸죠. 그렇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야. 급등을 하고 이제 엄청 급등했던 종목이 내려오다가 마치 재반등할 것처럼 엄청 꼬셔요. 그러면서 근데 얘는 급등을 했던 만큼 지금 뭐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큰 급등했던 게 아니니까 뭐 한 8%, 6% 이렇게 끝나지만 진짜 뭐 그전에 한 50%, 70% 올라갔다 한국 BNC 이런 종목 오늘 위아래 폭이 얼마 컸습니까? 그거 말고도 이상한 종목이 갑자기 올랐다가 내렸다가 갑자기 그거 아까 뭐였죠 그거? 어디 엮인다고 했던 그거 뭐죠? 그 뭐 인옷 뭐 종목이 있더만 아까 그 최근 아까 7만 몇천원 왔다 갔다 하는 와 걔는 뭐 장난 아니더만 아까 한국 BNC도 마이너스 25% 갔다 위에 뭐 플러스 14 갔다가 다시 또 내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그 종목 그것도 아까 뭐 거의 내려왔다가 뭐 위로 갔다가 장난치는 다 진짜 맞죠. 그러니까 갑자기 올라간 종목 이렇게 큰 폭을 20에서 30% 왔다 갔다 하면 흔들고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면 흔들고 그 사이 다른 올라갈 때는 적당한 사이 흔들고 깨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갭 상승이 나온다면 얘 오늘 상한가는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좀 파세요. 수익이라면 그 팔고 매수 숟가락도 팔고 제일 좋은 건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까 제가 말했죠. 신용장구가 어디까지 내려올 때까지 어디까지 내려온 체크를 하시면서 그 내려와서 이 빨간색하고 지수선하고 다시 또 골든크로스 나오는지를 보면서 그 전과 현금 챙기시기 나아요. 매매를 한다면 가능한 이제 오늘 당일날 갑자기 어떤 이슈나 아니면 눌림 자리에서 잡아서 바로 한 5% 먹고 팔겠다는 정도 되면 당일 매매만 가능하신 거죠. 그게 낫죠. 왜? 신용장구가 틀릴 때까지는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매수할 시점 도대체 언제냐? 지수에서 먼저 추세 전환 패턴 나온 체크하셔야 돼요. 아까 그럼 우리 신용장구 체크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0201 창 열어서 하시면서 이제 도대체 얘들 언제 털리나 하고 지켜보세요. 지수가 언제 반등이 나오나 보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수에서도 보면 제가 추세 전환 패턴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밑에 갭 하락 밑에 버티고 도지나 뭐 나오다 그 다음 갭 상승. 요런 패턴이 과연 나온 다음에 이어지는지 저가를 두세 번 높이는지 최소한 보고 나서 그렇다면 그때 매매를 가담해야 돼요. 그때는 실적이 좋고 물에 떠내려온 애들 그냥 사는 거죠. 좀 더 싼 값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돼요. 그렇게 아까 제가 이게 방금 말씀드리죠. 이렇게 지수 패턴이 지수입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고요. 지수에서 먼저 추세 전환 패턴 나와야 돼요. 추세 전환 패턴은 제가 앞에 설명 많이 들었으니까 지금 넘어갈게요. 그런 패턴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진 종목이 먼저 가요. 그럴 때는. 그럼 거래량 그동안에 내려올 때 사모으기만 한 애들 있잖아요. 그전에도 매집량이 좋았는데 요번 하락에 더 많이 사모은 애들을 먼저 가요. 그게 실적이 좋아진 애와 거래량이 좋아진 게 더해서 플러스 두 개가 합친다면 걔는 더 빨리 가겠죠. 올라갈 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된 애가 반등이 나와요. 그럼 걔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먼저 지수가 먼저 돼야 돼. 신용장구가 좀 털리고 지수랑 신용장구 아까 그 그림 보셨죠? 차트 좀 전에 보신 거 그게 빨간색 위로 올라가고 한 상황에서 지수에 대한 추세 전환 패턴이 제대로 나오고 저가를 몇 번 높여준다면 그렇게 요런 애를 잡고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게 제가 반올림인데 이거 제가 반올림 매매표 4번 매매인데요. 이거예요. 종목의 추세 전환 패턴 나오고 볼펜 하단 터치할 때 매수하는 거. 그렇죠? 이게 지금 4번인데 지금 4번 제가 매매법 설명 한번 드려야 될 거 됐네 이제 가면. 아 이거 하기 싫었는데 이 4번까지 안 왔으면 싶었는데 장이 지금 분위기에서 우리는 이제 너무 이게 너무 좋아질 거라고 이제 그렇게 버틸 수만 없는 장이 지금 사실적으로. 그렇죠? 이러다가도 내일 또 바로 다시 또 반등이 좀 나와주면 좋은데 웬만하면 내일도 뭐 나온다면 하락 이어지겠지만 웬만하면 매수가에서는 부분 좀 현금 정리하세요. 큰 손실 아니면 일단 현금 들고 와봅시다 지금. 그렇죠? 일단 그래요. 저도 지금 아까 수익 나던 것도 다 바뀌고 지금 수익 나오고 있는 거의 매수가 보인 것도 몇 개 없더라고요 종목이. 비중 좀 실은 애들이 이글베스 제가 비중이 제일 많이 실렸는데 걔도 많이 내렸고 아까 키달 스튜디오 갭상승 좀 올라갈 때 좀 팔았었는데 그때 수익 내고 팔았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올 매도했으면 정말 좋을 뻔했는데 아깝고 그런 부분들이 수익이 된 게 전부 다 전환됐어요. 좀 지니어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가 다 좀 아쉽네요. 근데 큰 손실 아니에요. 근데 내일장 보고 저는 또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팔려고요. 그냥 일단 현금 들고 갔다가 요 신용장고 체크하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더 좋은 종목이나 아니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서 내가 믿고 간다는 종목들 뭐 SK 우리 그 있잖아요. 그 케미칼이나 다른 또 뭐 좋은 애들 실적과 거래량이 더 좋아진 애들 그걸 가져가는 거 더 추가 매수를 가져간다. 단지 요런 흐름이 나올 때 그렇죠? 자, 요까지가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이고요. 차트에 보시면 요거 한번 다시 잘 보시고요. 0202 맞죠? 언제쯤 요거보다 밑에 내려와야 다시 올라가겠죠. 지수는 요런 거 되면 결국 내려와서 괴롭혔습니다. 요 시점 얼마 될까요? 이게 8월 20일부터 깰 때가 언제죠? 한 석 달 걸렸네요. 2달 반. 2달 반 속에서도 분명히 개별 종목 올라가고 말고 한 애는 있었을 거예요. 수익 내는 사람 수익 냈을 건데 어쨌든 요 사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런 장이었다는 거죠. 이런 장이었다. 별로 안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지금 제가 아까 카페에서 제가 올려드렸던 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그냥 몸차놓으시고 참고하시면 돼요. 지수에서 반등을 찾아보자는 거죠. 지수 차트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뭐 차트리스트고, 차트리스트의 그거 차트는 모든 것을 선행한다, 많은 것을 선행한다, 많은 것을 선행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차트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어디 정보 이런 데 캐고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하진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죠. 그 정도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만 체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아마 차트에서 보면 뭔가 나올 거예요, 아마. 요런 분위기에서 요소 나왔겠죠. 지진 나고 올라가는 거. 요런 부분에서 돌파 나면 올라갔고. 이렇듯이 내려올 때 보면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저가 지켜주는 자리가 있잖아요, 지금. 요런 자리를 끄면서 좀 더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차트를 보자는 거죠. 이게 100% 맞지는 않아요. 저거 깨고 저거 신용물량 틀리고 나서 알아서 올라올 겁니다. 그렇죠? 신용장고 첫 번째 하락장에서 체크할 거나 신용장고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의 안정, 신용장고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또. 그럼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수를 봐야 되는 거죠. 지수에 어디서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이런 추세 전환 패턴이라는 게 이런 거겠죠. 맞죠? 이런 게 뭐 내려왔다가 치고 올리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잘 봐놓으세요.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도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나만 하고 오다 그 다음날 저가를 높이면서 도지를 만들고 갭상승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좀 낫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게 여러분 보세요. 다 비슷하죠? 눌렸다가 밑에 추가 올려서 매수대부터 올려놨는데 그 다음날 갭상승 나오고 연방치 눌리다 또 갭상승 나오고 올라왔어요. 뭐 이대로 가진 않았으나 이게 추세 전환인 거죠. 이런 거 보시죠. 계속 한,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크게 눌리다가 밑에 매수세부 이달도 엄청 눌렸다가 매수세 붙이고 양봉 마감했다가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올렸다가 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잘 보시라고 추세전환. 요런 게 언제쯤 나오는가? 지금 제가 어제도 보면 이걸 말씀드릴 때, 내일도 눌릴 겁니다. 3, 4번 눌릴 함이 있다 이랬죠. 하나, 두 개까지 끝나고 나면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 치울까요?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보시면, 왜냐면 지지가 안 나왔다, 지지가. 얘가 맞고, 이렇게 지지가 나오는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오늘 이런 게 나오길 전 제발 바랬고, 오전에 장만 봤을 때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머리가 좀 아프고 해서 또 약 먹고 좀 치고, 뭐 애들 시험 치고 와서 또 밥 챙겨주고 그런 놀다가 와봤더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 맞죠. 요렇게 저는 요 정도에서 마감하고 그 다음 날부터 좀 다시 좀 올려주면 또 수익 나면 빨리 팔고 현금 좀 챙겨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밀어버릴 줄이에요. 그죠? 이것 때문에 내일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내일로 더 밀 수가 있어요. 제발 언제라도 단기간이라도 요런 게 떠야 돼요. 아까 제가 말한 요런 거. 요런 게 떠야 돼요. 요런 게. 요런 게 떠야 된다고. 요런 게 제발 뜨기만은 바라야 돼, 우리는. 그렇죠? 그게 지수를 볼 때는 이제 그 선이 얼마 정도 선이면 기대해 볼 만한 자리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버티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이 코스피고요. 코스닥도 제가 사진 찍어 보내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화면 좀 멈춰놨다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얼마 정도 지수만 적어놨다가 도대체 그럼 요번 하락은 어디쯤에서 나올 건가 방어는 지수 방어는 도대체 어디쯤에서 나올 건지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딴 건 없어요. 체크를 하면서 기다려 봐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느 제 갑자기 우리 개별 종목이 뭐 올라와주면 수익 내고 현금 들고 계시고 한 다음 당일 매매하시고 지금 계속 추가하면서 뭔가 하기보다는 돈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버티세요. 제가 지금 보고 장치기 보고 어차피 그 이런 장에서 좀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하락장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제가 4번 매매법이에요. 요 앞에 어떻게 보면 눈치채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보면 약간 내가 보다가 요것도 지금 이것도 설명 한번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다 예를 들자 지금 오면 우리 8월 말부터 내려왔죠 지금 얘는 별로 안 들어왔네. 얘 말고 딱 맞는 애가 없나? 심폐 없고 타 없고 매수 키달스 어디 키달스 도 맞았던 것 같은데 볼까요? 아니면 대한광통시 한번 볼까요? 대한광통시 얘도 안 맞네. 지금 제가 뭘 보여드리려 하면 원래 이까지 바로 설명드릴 생각 없었는데 이런 거죠. 키달 스튜디오 8월 13일부터 한, 둘, 셋, 네 개 지금 어떻게 돼? 볼베는 4개 찍었어요. 요때 단기 하락의 특징에서는 볼베는 4개 찍고 올렸죠. 볼베는 하단을. 그렇죠? 요라고 나더만 우리가 아까 지금 지수에서 바란다는 여기 떴잖아요. 요런 게. 그렇죠? 그렇다면 제 4번 매매법 이거든요. 요걸 제가 다음에 다시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어쨌든 볼벤 하단을 얼만큼 찍고 반등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지 개별 종목과 지수에서도 봐야 되는 거예요. 지수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간단하게 해놔서 그렇지. 그렇죠? 웬만한 장은 볼벤 하단을 터치 안 해요. 웬만한 하락장에서는. 그렇죠? 이런 거 단순히 2번 찍고 올렸죠. 보이시죠? 요때도 보면 내려올 때도 거의 터치 없었어요. 그러다 올렸죠. 근데 만약에 샀다 하면 요만큼 먹는 거죠. 우리가. 반대로 여기에서 내려온 거 샀다 우리 이만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 4번 매매법이에요. 자, 요거를 약간 글을 적어서 다음 지금 하락장이 어차피 시작된다 하면 하락장이나 우리 죽어라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하락장에서도 다시 분명히 다시 또 반등은 돼요. 시장은 또 바뀐다고요. 하락만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되면 세금 우리나라 시기 닦아놓고 정부에서도 보면 세금을 받아먹고 적어도 뭔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수 방어도 안 해줄 것 같은 국가가 안 되겠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방어가 또 나올 때 나와요. 나올 때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요런 식도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개별 종목이 너무 계속 추가 매수만 하면 힘이 들면 차라리 기다렸다가 이런 어떤 반등에 대한 기대가 될 때 돈을 모아서 크게 먹어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4번 매매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 하락장이라고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락이 끝날 때 대비해서 뭔가를 우리는 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현금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되고요. 최대한 우리 개별 종목 올라가면 그날 상한가 가는 것도 싶어 버티지 말고 매수가 위로 가면 매수가 위로 손절가 자동 이적가 걸어놓고 내려온 팔리게끔 해가 최소한 수익을 내고 현금을 들고 계시고 신용장부 얼마만큼 틀린 체크를 하시면서 지수에서 과연 반등이 언제쯤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 개별 종목이 제가 말하는 이런 게 나온다면 사보자. 그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당장 뭔가 해서 내가 뭘 해내겠다고 하지 마시고 현금 보유에 집중해 보세요. 아시겠죠? 현금 보유에 집중하시면서 지금 장이 소나기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큰 장마로 또 이어질 것인지는 몰라요. 근데 분위기상 계속 10월달은 좋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그래 보이네요. 제발 좀 잘 되길 바라고 있지만 또 어찌 될지 모릅니다. 분명히 장은. 하지만은 크게 좋을 게 없어요. 차트에서 바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 아까 이거. 이거 뭐 알 수 있잖아. 맞죠? 참 아깝네요. 맞죠? 이런 거를 참 그래요. 저도 참 생각하는 부분이 많고 요번 장도 또 기록을 지금부터 또 하락장에 대한 또 기록들 이런 기록을 남겨야죠. 우리는.
그러면서 다음번에는 언제나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등이 더 나오더라. 뭐 고생하면 우리가 한 달을 하든 한 달 보름을 하든 이렇게 고생한 그에 대한 보람이 있어야 되죠. 우리 느끼고 배운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너무 시간 얼마 봐야 됐네요. 너무 낙심만 하지 마시고요. 너무 기운 빠지죠. 기운 빠지지만 너무 이게 막 이렇게 너무 안 좋은 생각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등은 나왔다고 결국에 결과적으로 나온다고요. 그 지표가 될 수 있는 것들 하나 찾아보면서 뭐 신용잔고 이제 이런 거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표 우리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지표 같은 경우 지수에 대한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 스스로가 힘이 되니까 누가 우리 힘을 우리가 달래주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멘탈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추스리고 위안 삼을 게 있으면 위안 삼을 요 자리는 한번 기대해 볼까? 한 반등 나오겠지? 요 자리는 괜찮겠지? 설마 너 여기까지 깨겠니?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해보면서 장을 좀 지켜보면서 현금 마련에 집중하시자. 그렇게 아시겠죠? 우리 돈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고요. 아무도 우리 마음을 달래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멘탈 관리밖에 없어요. 현금 마련하는 거하고. 그렇죠? 지금 많이 손실이 크신 부분에 대해서는 손절의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손절 다 하신다고 해서 나중에 회복되면 그럼 뒤에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달 뒤에, 석 달 뒤에 회복될 수도 있는데 빠르면 한 달 내에 될 수도 있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차피 그 뭐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같은 경우가 지금 닦아놓은 거 보면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디폴트 이게 만약에 물가가 이거 죽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어디 갔네? 정신 차리라. 지금 집중하자. 집중하자. 어서. 디폴트가 이렇게 시간하면 이제 이 시장이 끝이 없겠습니까? 미국이 부도 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할 거라고요, 분명히. 뭔가 결과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가 나오니까 그 어찌 보면 악재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런 하나하나의 힘들이 이제 좋은 순환이 돌면서 그 미국에 대한 장을 맞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락을 맞을 만큼 맞고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맞을 만큼 맞은 다음에 신용 잔고가 틀릴 만큼 틀리고 나면 다시 반등은 나와요, 분명히. 그때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버티게 되는 거 할 것이며 개별 종목이 어떤 이슈에 따라 올라가면 현금 마련에 집중하고 그렇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따로 할 게 없다는 거죠. 1번이 신용잔고 체크하는 거고요. 얼마큼 내려왔을 때 반등 나오는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 멘탈을 잡기 위해서 지수도 자꾸 체크하시면서 어느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지 지수를 지켜보시고 그 사이에 우리 그 개별 종목에 올라간다면 그 종목도 팔아서 수익 챙기면서 현금을 들고 계시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버텨봅시다. 그렇죠? 자, 이 또한 지나갑니다. 아시겠죠?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우리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틀린 만큼 다 틀리고 나면 정부에서 지원 방안 이러면서 몇 가지 또 나오고 우리나라 지수 정권 시장 또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뭐 정책을 여러 개 내가지고 정책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나오면 또 나옵니다. 그때가 다시 상승의 신호탄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요 앞에도 분명히 글이 나왔습니다.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또 힘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다음에 또 다시 또 영상 찍을 거고요. 여튼 지금 사항은 요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자. 네, 이제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뭐 아시겠죠? 지금 상황을 직시할 것이며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아까 신용잔고 부분 체크하시고 지수 내려올 때 우리 멘탈 달래줄 수 있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그러고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시작은 요런 게 있으니까 요런 부분에서 준비를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어차피 지금 와야 될 장이라면 우리도 또 공부를 하고 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다 틀리고 요 다시 또 내려오면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나가버리면 패배가 되는데 패배자가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더 버텨보시면 올라갈 때 그것도 좋은 장을 또 같이 경험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들지만은 버텨보시란 말밖에 못 드리겠고요. 가능하면 이제 우리 개별 종목에 또 올라오고 이러면 또 현금 마련에 집중해 보시고요. 여기서 단기로 빨리 끝내주기를 저는 바라면서 우리 한번 버텨보시죠. 그렇죠? 참 좋은 내용도 아닌데 일단은 아시긴 아셔야 되고요. 같이 또 공부해 볼 부분이라서 제가 또 영상을 올리는데 정말 이런 지금 마음이 솔직히 저는 많이 죄송한 마음이 크고요. 죄송하고 답답하고 조금 너무 이제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 생각도 염려도 되고 그래요. 뭐 저는 또 그렇다고 또 저는 알아서 버티고 또 알아서 또 물차례 뭘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아까도 현금 좀 마련했긴 해놨거든요. 큰 돈은 아니지만은 참 저도 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매매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분들도 지금 현금 마련에 좀 집중해 보시고 당일 매매 아니면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추가 매수 이런 것도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요. 그냥 잘 버텨봅시다. 아이고, 제가 또 너무 많이 죄송하네요. 좀 더 잘해서 좀 더 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와서 무조건 버티시라고 말씀드리게 되니까 너무 죄송스럽고요. 어차피 이런 장이 왔으면 또 이제 버틸 수 만한 제가 그동안에 어떤 걸 보면서 버텨왔는지 대한 그런 지표들을 알려드리고 하니까 그런 걸로 또 다시 좀 한 버티시는데 힘을 좀 내보시고 멘탈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오늘 또 힘든 장에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별 재미도 없는 내용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차분하게 좀 더 냉정하게 시장을 쳐다봅시다. 아시겠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뭐 죄송한 마음으로 감고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또 분명히 좋은 장 올 테니까 힘을 내봅시다. 아시겠죠? 화이팅입니다.